GS 칼텍스에 프로기 전 김명훈, 윤찬이 대국 시작한 지 1시간도 되지 않았지만 지금 여기서 바로 승부가 가려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바로 가려지겠죠? 네, 지금 이쪽을 밀고 들어가지 않고 먼저 내려섰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것은 이쪽을 들어가서 똑같이 백이 안 되고요. 이제 단수 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이 백이 수가 부족하다면 다른 건 뭐 볼 필요가 없거든요. 저는 아까 전에는 이제 먹여쳐도 쉽게 바둑이 끝이 나기 때문에 먹여치는 수상전으로 봤고요. 아, 지금 안 된다고 본 거네요. 이것만 흙이 빠르면 네, 다른 것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매우 이거는 흙이 한 수 빠르네요. 역시 자충이에요. 네. 아까 이쪽을 두고 나서 흙이 먼저 바로 여기를 틀어맞는 것이 더 정확한 수순이 되겠네요. 네. 어쨌든 네, 백은 다 잡혔습니다. 자, 김명훈 선수가 주지 않기로 하는 부분에서 실수가 나왔어요. 30초 하나, 둘, 이건 뭐 사실상 바둑이 네. 끝났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섯, 일곱. 안전하게 행마를 합니다. 확실히 윤찬희 선수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침착하게 표정 변화 하나도 없이 그냥 수순대로 밟아가는 것이 아주 정확했고요. 그러다 이제 상대가 약간 무리한 틈을 타서 네. 그때는 날카롭게 파고들어서 바로 승기를 휘어잡는 모습. 왜 이 선수가 최근에 상승세인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최근 10연승에 랭킹을 35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윤찬희 5단. 네, 지금 뒤로 막아주면 그만입니다. 여기를 막아주면 일단 이쪽에 있는 흑돌은 약간 자충 형태는 나오는데요. 그 자충이 상관이 없어 보이네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쪽은 어떤 식의 형태가 되든 백이 전부 이쪽을 메우면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이 교환이 백이 득이 되기 위해선 다섯. 유가무가가 아닌 수상전이 돼야 하는데 지금은 유가무가라서 흙이 마지막에 딱 메우는 순간 여기 안 들어가도 어차피 백이 여기를 들어올 때 따내는 형태만 나오면 되니까요. 네. 지금 이 교환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 아닌가요? 다른 게 있나요? 아, 그렇네요. 지금 이 수가 다른 형태를 만드는 게 있네요. 그러니까 다른 이쪽에 백 공배가 다 채워져 있다면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되는데 네. 지금 이 형태는 여기를 들어갈 때 이렇게 꼬부리죠. 그럼 흙이 여기도 못 들어가고 여기도 못 들어가는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형태죠. 30초 아. 하나, 네, 지금 이 형태가 된다면 셋, 넷, 찾아낸 건가요? 네, 지금 백이 뭔가를 찾아낸 겁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그렇네요. 네, 이 양쪽이 형태는 자충이에요. 이쪽과 이쪽 어느 쪽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김명훈 선수가 마지막에 찾아냈습니다. 윤찬희 선수 이건 당혹스럽겠습니다. 이건 흙이 걸렸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윤찬희 선수도 안에서부터 네. 지금 저런 식으로 저수가 돼야 합니다. 저수가 된다면 차이가 없는데요. 이렇게 두고 이 진행을 봐야겠습니다. 네. 윤찬희 선수는 계속해서 안쪽에서 백이 메어올 때 바깥쪽에 이쪽에 자충이 상관이 없는 진행을 선택하기 위해 이렇게 진행을 시키는 거죠. 네. 뭐 한쪽만 자충이면 그건 가능하니까요. 네. 이 진행이라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다시 백이 한 수 부족이네요. 윤찬희 선수 정확합니다. 여기서 백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이쪽은 흙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여기만 들어갈 수 없는 수상전이라면 유가무가로 백이 잡힙니다. 그렇네요. 네, 지금 거길 둬야 합니다. 윤찬희 선수가 백에게 반대로 여기를 허용을 하면 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진행을 하면 이 흙이 들어갈 수 없는 수상전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둬야 합니다. 네. 반대로 여기를 허용을 하면 이 흙이 들어갈 수 없는 수상전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오면서 아까와 같이 양쪽 어느 한쪽은 못 들어가는 수상전이 돼서 네. 안 되는 거고요. 순식간에 다른 방향으로 조여가니까 이건 또 다시 흑이 가능하네요. 네. 한 수 한 수 진행되는 수상전 술기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인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순간적으로 애초에 제가 계산했던 그 수상전에서는 둘, 김명훈 선수의 이 나간수가 의미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순간적으로 뭔가 찾아냈나 싶었는데 일곱, 정확한 수가 남아 있었네요. 자, 김명훈 선수의 흔들기가 나올 수밖에 없네요. 네, 지금 뭐 저렇게 두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또 다 잡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들여다보는 수가 까끌까끌한데요. 마지막 30초. 이런 데를 둘, 차단하고 아무 수도 안 난다면 당연히 차단을 해야 되는데 네. 여섯, 유리한 입장에서 좀 맛은 나빠 보이죠. 신경이 쓰이죠. 네, 가장 안전한 수를 선택을 하네요. 그것도 뭐 한 칸이 띄어지거나 하는 수가 도움이 안 될까요? 이런 수는 수상전에서는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 형태는 유가무가로 되는 수상전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김영훈 선수 너무 괴로워하죠. 지금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 백돌이 모두 잡힌다면 당연히 바둑은 끝이고요. 네. 그리고 이 진행이 나오기까지 먼저 만들어간 쪽은 김명훈 선수 쪽이거든요. 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무 수가 없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저 우상기가 잡히고 구멸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까? 넘어간 걸로 봐서는 일단은 조금 더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느낌상은 한 반면 30집은 흑이 좋아 보이는데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깔끔하게 막아둡니다. 윤찬희 선수 무섭습니다. 너무도 완벽하게 상대를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윤찬희 선수가 결과적으로 보면 한 수 빠른 수상전이었는데 네. 그것을 과감한 선택을 연이어 보여주면서 이쪽을 끊어가고 이쪽을 차단하고 망설임이 없이 끝까지 백도를 공격하면서 그 한 수 차이를 마지막까지 지켜냅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역시 이것도 자충을 좀 노려보려는 걸까요? 그런데 이미 흑돌이 이곳에 하나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 지금 수상전을 노리는 것은 백이 한 수를 손에 보고 나서의 수상전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자충이 돼도 큰 의미는 없죠. 자충의 의미보다는 일단 손 빼면 당장 수가 나기 때문에 흑에게 이쪽을 어딘가 받으라는 겁니다. 일단 뭐 호구 쳐서 받아도 마지막 30초.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최대한 안전하게 지켜둡니다. 김명훈 선수도 쉽게 포기하지는 못합니다.
너무 빠르게 승부를 보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원래 김영훈 선수가 좀 적극적으로 두면서 저런 식의 약간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는 버팀이 장기이긴 한데요. 네. 근데 오늘 바둑은 윤찬희 선수가 너무 정확하게 찔러가다 보니까 정말 힘 한 번 못 쓰고 무너지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윤찬희 선수가 표정 변화 없이 뚜벅뚜벅 걸어오니까요. 제가 네. 예전에 윤찬희 선수에 대해서 들었던 그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예전에 윤찬희 선수와 비슷한 시기에 연구생을 같이 했었던 선수들은 네. 특히 윤찬희 선수가 입단 직전에 연구생 랭킹 1위였습니다. 네. 그 당시의 모습을 기억하는 선수들이 윤찬희 선수에 대해서 평하길 정말 무표정한 표정으로 힘들어한 표정으로 노타임으로 한 수씩 두면서 네. 한 시간을 한 30분만 쓰고 승리를 거두고 당연하다는 듯 연구생 리그전에 동그라미 치고 나가던 그 모습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냥 그때 그 모습을 보는 것 같네요. 시간도 사용하지 않고 승리를 거뒀다라는 건 윤찬희 선수도 술기가 대단하다라는 건데요. 네. 예전에 뭐 굉장한 속기파였고요. 지금은 김명훈 선수가 지금 승부를 걸어가는 부분이 뭐 여기서 집을 엄청나게 내고 승부를 걸어보겠다 뭐 그런 뜻으로밖에 풀이가 되질 않습니다. 항상 흑은 이 두 점만 잡아도 모든 것이 연결되면서 만사형통이지 않습니까? 네. 그 순간 이 집을 세어보면요. 사성만 여기를 잡는다면 20개고요. 40집에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여기만 한 62집, 70. 흑집이 한 80집 정도 나거든요. 지금 뭐 윤찬희 선수는 이쪽을 붙여서 나오는 것과 이쪽 끊는 것을 맛보기로 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흑집은 80집인데 백이 집을 내려면 네. 어느 정도 선까지죠? 그냥 일반적인 수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수법은 뭐 이런 식으로 두고 하다가 여기를 지킬 수 있다면 뭐 백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그림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여기가 한 40집 나나요? 좌상이 40집 가량은 만들어지나요? 근데 뭐 다른 데 집은 없죠. 네. 사실 개가 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만약에 귀를 가일수하지 않고 좌하를 지켜가면서 좌상은 다 내 집이다 하고 외쳐가면요. 일단은 그렇게 둬야죠. 이제 방금 전에는 제가 일반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렸고 네. 일단 백도 이렇게 둬서 원래 이제 3-3이 워낙 큽니다. 3-3을 뒀을 때 잡으러 가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기 들여다보는 것도 선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면 사실 집은 뭐 굉장히 깨져서 버티기 어려울 것 같고 거의 이 3점을 잡아야 합니다. LG배 결승전에서 보니까 3-3 들어갔을 때 박용원 구단이 처진 날일자로 갈라가는 수도 있던데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 들여다보는 것까지 선수가 돼서는 이 형태는 뭐 절대 잡히지 않고요. 네, 이것은 정말 주의가 완벽하게 두터울 때나 사용할 수 있는 수법입니다. 지금 착수는 나중에 좌변 2점 공격까지 보는 걸까요? 네, 그런 거죠. 사실 윤찬희 선수는 지금 여기 들어갈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이쪽을 완벽하게 만들고 나서 네. 여기는 허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차이가 뭐 집으로는 너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앙 지금 진행되는 데를 빼고도 80집이었으니까요. 네, 그냥 한 이 2점을 잡는 정도로 80집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백이 여기를 두고 흑이 끊으면 흑집 전체가 한 80집 정도 됩니다. 좌상은 다 내어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40집이니까 집으로는 상당히 앞서고 있는데요. 여기서 흑의 선택은 정말 안전하게 둔다면 여기를 한 칸 띄고 상대가 한 칸 뛸 때 다시 한번 여기를 한 칸 띄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일 것 같고
이걸로도 뭐 엄청난 차이로 흙이 앞서 있습니다. 7, 8. 그런데 네. 수를 내려가나요? 먼저 들여다본 것도 약간 안전한 수법이죠. 그냥 3-3 들어가면 혹시 나중에 이 들여다보는 수가 선수 교환이 안 될지도 모르고 또 그렇게 됐을 때 약간 위험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미리 교환을 하는 겁니다. 지금의 저 형태는 여기를 둘 때 그냥 하나 붙이고 날일자 가면 뭐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치중을 들어가도 네, 찌르고 치중을 들어가도 안 되는 건가요? 그냥 흙이 있고 넘겨준다고 하더라도요. 네. 여기를 끊으면 위쪽 단수 칠 수밖에 없죠. 네. 잡아야 되고요. 맛보기네요. 네. 게다가 뭐 이쪽에 젖혔을 때 폐도 있고 중앙도 완벽해야 되고 이것은 점점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윤찬희 선수도 과감한 선택인 것이 여기를 두질 않네요. 이렇게 된다면 김명훈 선수가 이 상황에서 좌변에 흙 2점을 잡으러 가거든요. 네. 뭐 되든 안 되든 그거밖에 승부가 안 되죠. 근데 계산을 해봐서 정말 가능하다면 귀까지 살렸으니까요. 나중에 좌변을 내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만약 그럴 생각을 가지고 두고 있다면 지금 뛰는 게 낫습니다. 아, 지금이요? 네. 마지막 제가 흙이라면 여기 뛸 것 같아요. 하나, 지금. 2, 3, 4, 5, 6, 아, 살리네요. 제가 흙이라면 지금 상황에서 여기를 뛰고 지금도요. 상대가 뛰면 살리고 상대가 이쪽을 받으면 그냥 이 정도로 워낙 국면이 유리하니까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윤찬희 선수는 좌변의 2점은 뭐 절대 잡히지 않는다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상대가 호시탐탐 마지막 한방 승부를 노리고 있는데 국면은 꽤 우세한데요. 아까 이 우상 쪽에 흙집을 세어 보았을 때 흙집이 한 60집 정도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백이 여기를 한 번 더 지키면 여기 뒷맛은 좀 나쁘지만 최대한으로 쳐 주었을 때 백집이 한 50집 정도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두고 붙일 때 이곳을 두는 순간 흙이 반면 10집 앞서 있는 상태에서 이 흙 모양과 이 백 모양이에요. 네. 사실 원래대로 계산을 해보면 이 흙 모양이 이쪽의 백 모양보다 한참 앞서죠. 게다가 반면 10집 이쪽에서 또 앞서 있으니까 이런 형태의 마무리가 가장 간명한 마무리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윤찬희 선수가 끝까지 용서가 없습니다. 하지만 김명훈 선수는 이걸 이제 마지막 승부처로 생각을 해야 돼요. 마지막 30초. 네. 박정상 구단이 얘기한 걸 들었을까요? 진행을 다 시키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렇네요. 자삭을 제압했고요. 결국 이 길이 더 안정적이라고 윤찬희 선수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의 집 모양을 보면 잡고 있는 사석이 14집입니다. 20, 23, 24, 25, 26, 30, 40, 46, 47 대략 50집 정도 모양이에요. 네. 그럼 정말 계산이 쉽죠. 윤찬희 선수도 그런 판단을 내린 겁니다. 여기는 흙이 60집이 두텁고 여기는 50집이고 10집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 흙 전체와
좌변까지 이어지는 이 흑돌 전체와 네. 좌하기의 100. 당연히 흑이 한참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붙여 끝내요. 포기를 모르는 남자죠. 어떻게 해서든 끊고 난 이후에 이곳에서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보통 때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강수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흑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그냥 한 칸 띄어서 정리하고 나서 뭐 이쪽의 흑돌이나 이쪽의 흑돌이 어떻게 되지만 않으면 한참 앞서 있습니다. 현재 뭐 공식 대국의 기록이 많지가 않으니까요. 이제 김명훈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로서 리그전에 참가하고 있는데 그 리그전 성적이 좋지는 않다고 해요. 다섯. 최근에 제가 국가대표 리그전을 봤을 때 김명훈 선수가 연습 대국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컨디션이 좋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오늘 바둑도 좀 그런 점이 염려스러웠는데 확실히 지난해 신진서 선수에게 패하면서 네. 1생 1대 승부를 졌고 그 이후에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결승전에서의 1국을 승리한 이후 역전패 많이 아프겠죠. 마지막 30초. 뭐 그것은 하나, 당연하죠. 셋, 넷. 참 오늘 바둑을 보더라도 김명훈답지 않은 바둑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시 돌이켜본다면 우상의 수상전 쉽지만은 않은 수일기였고 역시 윤찬희 선수가 제대로 짚어가면서 네, 김명훈 선수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 눈목자를 생각을 못했다라는 건가요? 네, 애초에 첫 싸움의 시작 자체가 흑이 좋은 자세로 싸움이 시작되다 보니까 김명훈 선수가 한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네, 그냥 지켜뒀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붙여서 받는 게 어땠을까? 일단 모자를 씌워가는 것까지는 기세가 정말 좋았는데 막상 이렇게 급소자리로 찔러가니까 백이 이렇다 할 공격 수단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다가 결국 역습을 당했고요. 김명훈 선수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일단 이쪽부터는 좀 지켜두고 나서 네, 다시 나올 때 치받고 붙여서 흑이 한 발 나오긴 했지만 어차피 틀어막는 자세만 나온다면 지금 괜찮다는 거거든요. 지금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은 실전에 이 교환이 되고 나서 여기를 두었는데 이 교환이 과연 득인지에 대해서 두 선수가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참, 윤찬희 선수가 2006년에 입단해서 여태까지 가장 좋은 성적이 본선 8강에 이름을 올렸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 8강 9년 만에 다시 한번 또 밟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 선수의 기세가 놀랍긴 했어요. 어떻게 넘어가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할 수가 있나? 처음에 이거는 진짜 나한테 끊는 변화로 다시 또 돌아가 보는데요. 네, 한 칸은 어땠을까? 하는 건
지금 이찬희 선수가 호구 치고 젖히는 것은 어땠을까를 이야기해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패 형태가 나오고요. 실전하고는 달랐겠네요. 일단 어떤 식의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김명훈 선수 입장에서는 실전이 가장 최악이었지 않습니까? 다 그런 막- 잡혔으니까요. 이런 식의 진행이 되든 아니면 애초에 좀 더 약하게 두든 여러 가지 길이 있었는데 너무 강하게만 두다가 실전에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냈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윤찬희 선수 그동안 어디 갔다 이제 온 건가요? 네. 이 선수가 뭐 그렇게 뭐 강렬한 인상을 씹어준 적은 없지만 그래도 기자들 사이에서 실력은 항상 높은 평가를 받았던 선수이고요. 저는 네. 이 선수가 놀라운 것이 저도 사실 이 윤찬희 선수 갓 입단했을 무렵에 한 4, 5년 정도 연구실에서 같이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도 실력이 뛰어나긴 뛰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점은 그 당시에 이 선수가 노력파는 아니었어요. 근데 노력파가 아닌데 군대에 갔다 와서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저는 놀랍습니다. 네, 이미 군대도 갔다 왔군요. 네. 네, 바둑은 윤찬희 선수의 불계승.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무르익는 윤찬희 선수입니다. 자, 윤찬희 선수, 김명훈 선수를 제압하면서 9년 만에 본선 8강에 이름을 올립니다. 네, 오늘 윤찬희 선수 대단합니다. 정말 새로운 돌부처의 등장이라고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상대가 무리를 했을 때나 아니면 응징을 해서 대성공을 거뒀을 때나 마지막에 상대가 강하게 버텨올 때나 한결같은 표정으로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네, 오늘 빠르게 승부가 가려졌는데 그 부분 어땠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명훈 3단과 윤찬희 5단의 대결인데요. 좀 준비가 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단 전체적으로 좀 짚어본다면 바둑 어땠을까요? 일단 첫 출발부터 두 선수가 아주 전투적으로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네. 윤찬희 선수가 상대의 무리를 정확히 찔러가면서 완벽한 수익기로 승리를 거둔 바둑입니다. 네, 이 처음에 예상을 했다시피 박정상 구단이 김명훈 선수가 걸어가는 거에 있어서 윤찬희 선수의 반격, 여기서 승부가 날 거다라는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그 부분 함께 보시죠. 네, 실전에 이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포석 중에 하나죠. 미니 중국식 포석이 나왔고요. 네, 이 상황에서 상대가 강하게 나올 때에는 뭐 김명훈 선수도 당연히 강하게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초반 진행은 이쪽에 다가선 수도 그렇고 붙이는 수도 그렇고 김명훈 선수가 좀 더 이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윤찬희 선수는 처음 가른 수는 그래도 전투적이지만 그 이후에는 상대가 무리를 하길 꾹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깨 짚은 거에 대한 얘기도 나눴어요. 네, 두 선수가 이제 이쪽을 어깨 짚지 않고 그냥 두 칸 뛰는 것이 더 나았을지를 이야기를 해보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 어깨 짚고 날짜를 두는 것은 제가 아까도 해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백돌이 좀 안정적일 때 그때 사용하는 수법이지 지금은 좀 엷습니다.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두 선수가 그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실전은 네, 뭐 여기까지는 그래도 만만치 않은 진행이었는데 여기서 백이 덮어 씌우면서부터 바둑이 소용돌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일단 이 덮어 씌운 수로 좀 더 무난하게 둔다면 백은 그냥 한 칸을 이쪽으로 띄고
상대가 한 칸을 띄면 뭐 이쪽을 둔다든지 이런 식의 수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흑돌이 계속해서 중앙 쪽으로 한 칸 띄면서 나오는 순간 이쪽의 백돌과 이쪽의 백돌이 전부 타개하기는 좀 쉽진 않거든요. 언젠가 이제 이곳을 두면 이런 곳을 틀어 막혔을 때 이 백돌 안에서 살다가 흙이 전부 연결이 되면서 안정을 취할 수 있다면 흙의 실리가 좀 돋보이는 그런 포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기를 틀어 막은 겁니다. 네. 이제 이때가 문제의 장면이었죠. 여기를 둔 것은 실전처럼 이 두 칸 사이를 건너 붙이는 것과 이쪽에 한 칸 띄어서 나오는 것을 맛보기로 하고 있었는데 실전은 여기를 씌우고 붙임 역습을 당해서 바둑이 끝이 났고요. 김명훈 선수가 후회했던 부분은 이 장면에서는 여기를 붙여서 일단 이쪽에 안정을 꾀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시켰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붙인 수가 있는 자체로 갈라지는 것은 없는 건가요? 이제는 여기를 붙여도 실전처럼 이런 식으로 틀어 막는다면 흑의 입장에선 뒤가 없죠. 끊어도 젖히면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중앙을 틀어 막으니까요. 네, 당연히 역습을 들어갔고 이수도 놀랐거든요. 일단 최대한 상대의 모양을 나쁘게 만들면서 끊어가는데 지금 이 베개의 수들을 보면요. 여기 쭉 돌파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의 모양을 계속해서 안 좋게 만들지만 동시에 자신의 돌에 대한 안형도 스스로 없애고 있습니다. 그 김명훈 선수가 정말 최대한으로 버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수도 계속해서 버티는 느낌이고요. 지금은 네. 이미 이렇게까지 된 이상 백은 비상수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죠. 일반적인 수법인 이 이선 눈목자로는 단번에 백돌이 갈라지기 때문에 네, 이것은 뭐 여기를 붙여도 더 이상의 뒷맛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한 칸 얘기를 나누던데요. 네. 여기서 한 칸 띄는 것이 어땠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었고요. 박정상 구단이 보기에는 어떠세요? 일단 백이 이런 식으로 전투가 벌어지는 순간 좋은 싸움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이 이 싸움이 좋은 싸움이 되기 위해서는 안에서는 안에서대로 살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쪽대로 이제 돌파하는 형태가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때가 이제 백의 성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쪽을 돌파하면서 여기까지 살기는 좀 어려운 형태로 보이고요. 안에서 백이 산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쪽 돌파보다는 이 막는 수를 선수 교환을 통해서 처리가 될 확률이 높단 말이죠. 그리고 이쪽에서 살 때 흑돌이 자연스럽게 두터워지고요. 그 순간 백의 성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애초에 역시 이 덮어 씌운 것이 그냥 붙여서 타협을 하는 것보다 좀 무리스러운 작전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실전에 입구자로 뒀는데 여기서 치받았던 수도 정말 좋았고요. 네. 물론 이제 국후에 치받은 수로 여기가 어땠을지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이 되긴 했는데요. 더 철통 방어가 되는 그러니까 건가요? 만약 이 수가 가능하다면 더욱더 확실하게 백돌을 잡으러 갈 수 있는 수법이긴 네. 합니다만 나오면요? 이쪽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이제 흑도 백의 찝는 약점을 노리고 백도 아. 이곳을 노리는 그런 진행이 될 텐데 어쨌든 실전에서는 윤찬희 선수가 지금은 이미 좀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좀 더 안정적인 수를 두었습니다. 이제 두 기사의 두 대국자의 마지막 복귀 장면을 보면 실전에 이 수를 패착으로 지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수 말고 다른 수가 있었을까요? 이 수로는 그래도 여기를 호구치고 젖혔다면 일단 실전처럼 단번에 끊어지는 자세는 나오진 않거든요. 뭐 끊으면 패가 되고 치중 가면 이어서 이렇게 된 이후에 바깥쪽에 이 단점도 있어서 뭐 흙의 형태도 아직까지 전부 다 완벽하게 살아있는 형태는 아니고 네. 이쪽을 한 칸 띄어도 늘어서 돌파하는 것과 넘어가는 것을 본다면 이 싸움이 실전보다 나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행이라면 윤찬희 선수도 이제 여기를 틀어 막고 싸우겠다는 뜻이었는데 네. 실전은 그냥 백이 잡혔으니까요. 일단 이런 식으로 패를 만들고 나서 진행을 시키는 것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김명훈 선수가 우변 쪽이 아니라 귀의 사활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김명훈 선수도 이런 식으로 뭐 궁핍하게 살 생각을 했다면 애초에 여기를 두지 않았겠죠. 김명훈 선수의 작전은 애초부터 이런 식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력한 역습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두었고요. 사실 이 수를 탓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초읽기 바둑이고
결과적으로 딱 한 수 부족했으니까요. 맞아요. 네, 이것은 뭐 윤찬희 선수를 칭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전에 네, 이렇게 네. 가른 것은 필연이고요. 이렇게 되는 순간 백의 연결고리는 전부 사라져서 이제는 수상전이 되는데요. 여기서 차단하면서 네. 딱 흙이 한 수 빠르네요. 계속 수순을 좀 백이 비틀어 갔어요. 그렇습니다. 이 단수를 아끼는 것도 만약에 단수 치고 나서 수상전이 본인이 빠르다고 생각했다면 아낄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걸 아끼는 것도 그렇고 계속 정상적인 수법으로 오는 수가 부족하니까 약간씩 어렵게 비틀어 갔는데요. 윤찬희 선수가 뭐 완벽하게 모든 것을 방어해내고 결국은 한 수 빠른 수상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갔을 때 네. 이제 마지막 위기인가 싶었는데요. 바로 이 장면이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나 나가둔 수로 인해서 흙이 여기를 끊고 수상전에 들어갔을 때 이곳을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흙이 그냥 평범하게 여기를 하나 밀어두고 꼬부릴 때 끊고 이렇게 수상전을 갔다면 지금 나가둔 수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상전이라면 원래 이 수와 이 수의 교환이 없었을 때는 흙이 여기를 들어갈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 나가둔 교환으로 인해 흙이 잡히고 이쪽을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단수 형태라서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순간적으로 김명훈 선수가 뭔가를 발견한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예. 여기서 한 가지 윤찬희 선수 입장에서 다행이라면 초읽기에 여유가 있었다는 거죠. 맞아요. 아껴두었던 시간을 하나 사용을 했었죠. 네, 여기서 하나를 사용을 하고 완벽한 수읽기를 마무리한 끝에 네. 여기를 찝으니까 이걸로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습니다. 안쪽에서의 수는 똑같은데 뭐 이것은 비틀어 간 것이고요. 네. 지금 김명훈 선수가 안에서 안 된다고 본 겁니다. 여기를 넘으면 따는 것은 선수가 되고 늘게 되는데요. 아까의 수상전과의 차이라면 아까는 이 마지막 들어가는 것이 이쪽도 자충으로 못 들어가고 이쪽도 자충으로 못 들어가는 형태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이쪽은 완벽하게 공배가 채워진 상황에서 흙이 여기만 자충이기 때문에 한쪽이 자충은 어차피 유가무가로 백이 여기를 들어와야 돼서 상관이 없습니다. 흙이 뒤로 하나 잇고 들어가는 형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실전에 찍고 들어가는 수가 굉장히 정확한 수순이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백돌은 한 수 부족으로 다 잡혔습니다. 네. 그 후에도 뭐 김명훈 선수가 포기를 하지 않고 이제 끝까지 강렬하게 저항을 했는데요. 윤찬희 선수의 완벽한 방어에 말려서 특히 마지막 이 장면에서 한 칸 뛴 수, 네. 아주 냉정한 수가 백미였죠. 네, 이 수로 인해서 좌상기는 포기를 하고 날짜를 덮어 씌우니까 여기를 다 잡은 흙이 집으로 한참 앞서는 국면이었고 몇 수 못 가서 김명훈 선수가 돌을 거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바둑 윤찬희 선수의 침착성 그리고 수읽기 그리고 시간 안배가 참 돋보였던 한판 같은데요. 네, 오늘 승리로서 윤찬희 선수가 최근 11연승 중인데요. 이 선수의 연승 행진이 어디까지 이어갈지 참 궁금해지고요. 네. 이제 GS 칼텍스배에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강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돌풍이 계속해서 강자들을 상대로도 이어질지 이 선수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윤찬희 선수의 활약 기대가 됩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주 16강전은 모두 끝났습니다. 4판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남은 4판 저희는 다다음 주 목금토일 역시 같은 시간에 찾아뵙습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박정상 해설위원 진행의 이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